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고 연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쪽에 와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반대로 연구가 체질이신 분들도 있죠. 오늘은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특성을 가져야지 연구원으로 사는데 유학을 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 기준으로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대학원 유학하기 전에 제가 가진 능력과 성향을 놓고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됐거나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직접 해봐야지 자기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내려놓기보다는 내가 이제 대학원 생활 동안 혹은 그 이후에 이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능력이랑 별개로, 즉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와는 별개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불행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유학생활 혹은 연구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굳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보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은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나 연구원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건 이제 자기가 좋아할 때 얘기고요. 아무리 내가 박사고 연구원이라도 하루하루가 내가 굉장히 하기 싫은 일 혹은 내 능력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되겠죠. 남이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잘 정리해 놓은 책, 논문,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잘 읽어야 되고요. 읽은 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한 걸 잘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내용들, 다른 데서 배웠던 내용들, 다른 데서 공부했던 내용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연구의 가장 기본,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내용을 읽고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연구의 기본적인 자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읽고 배우다 보면은 이해하는 능력은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좋아하냐 마냐는 글쎄 이게 많이 읽고 배운다고 해가지고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평생 공부를 하는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실험하는 거나 분석하는 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거나 이런 되게 실질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도 내 연구가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연구라는 것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이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즉 남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연구라는 거는 진정한 연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실험하고 분석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머리를 타고 나서 남들이 써놓은 책들, 논문들을 보면서 금방 잘 내용을 캐치하고 이해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 같은 걸 보면은 시험 점수도 잘 받죠. 그러긴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즉 자기가 직접 뭔가를 기획하고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다니는 시절까지, 학부생 시절까지는 주로 이제 공부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남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능력, 얼마나 잘 이해했냐, 그리고 그걸 이제 시험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대학원에 가서 자기가 직접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학부 때 연구실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구 보조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연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감들은 좀 생길 수 있지만 그 연구 보조를 하는 것과
다음에 자기가 직접 계획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사이에는 또 갭이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라는 것이 남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즉 실험을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장비를 세팅하고 장비를 다룰 줄 알고 결과를 뽑아내고, 혹은 이제 분석을 하는 것, 시뮬레이션 세팅을 하고, 툴을 돌리고 결과를 뽑아내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 외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내 연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세상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구는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훌륭한 연구 보조는 될 수 있지만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능력을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분명히 이제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연결되는 지식들을 통해서 자기의 시야를 키우고 이런 능력을 같이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해가지고 되는 일은 또 아니에요. 연구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여러분들이 논문이라는 결과로 나타내기 전까지는 크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공부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 실직 내는 사람들은 좋은 연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자기랑 딱 맞고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을 봐도 사실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재밌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이제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 앉아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혹은 이제 책에 가득히 쌓인 어떤 사무실 같은 곳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논문들을 읽어보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 그런 걸 떠올리실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연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그 연구의 결과를 말이나 글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냈는데 자기 혼자 음미하고서 잘했어 그러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연구를 세상에 알리는 것 또한 연구자의 몫입니다. 세상에 자기 연구를 알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회 같은 곳에 참석을 해서 말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글의 형태로, 즉 논문을 써서 학술지 같은 곳에서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보통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한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연구를 논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연구를 이용해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구자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제대로 이제 전달하지 못하면은 그 연구는 사실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말하는 능력, 쓰는 능력도 타고나는 부분이 크죠. 하지만 분명히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자질들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바로 self-discipline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발표하는 것도 논문을 쓰는 것도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모두 다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 생활에는 지도 교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고서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거기에 조언을 해주실 분들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의 주체가 되셔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필요한 조언들 혹은 테크니컬 피드백을 위해서 동료로부터
동료라고 하면은 교수님 혹은 PI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연구를 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면은 이런 자질들이 모여서 좋은 연구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듣다 보니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능력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전체 연구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런 노력들을 들이는 것 자체가 고통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길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만약에 뚜렷하다 라고 하시면은 어려움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공부가 어려웠고 연구라는 것 자체를 몰랐고 당연히 인사이트는 없었고 쓰는 법, 말하는 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대부분 주어진 일들만 해봤었기 때문에 self-discipline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자연히 해결이 됐고요. 해결이 되고 나니까 제 능력의 일부가 돼서 이런 능력들을 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한 번에 하나밖에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궁금하신 분야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